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리크대기의 이정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차거래 화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공매도 추이가 말도 안 되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대차거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차거래가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매도가 당분간은 끝날 생각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측면이랑 단기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라는 것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인 투자자들을 이용을 하는 단기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뭐 장기적으로는 물론 한미반도체가 이번 달 하반기부터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나가는 거는 HBM4 관련돼 가지고 SK 하이닉스, TC본드에 납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공매도량이 매매 비중이 41%에 해당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41%가 거의 공매도였다. 공매도라는 것들 대차 거래랑 우리가 왜 연관이 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매도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주식을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없는 거를 매도를 하고 나중에 매수를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자분들이실 거잖아요. 나는 주식을 팔 생각이 없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장기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요. 거래소 수수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빌려주자. 이게 이제 대차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이 내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 안 하니까 증권사들이 이거를 잠깐 빌려주는 건데, 자, 이렇게 대차 거래로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은 대차 잔고가 증가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주식을 가지고 다른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 주식을 제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수수료가 조금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주식을 제 주식을 기관이랑 외인이 빌려간 거잖아요. 수수료를 좀 주면서 대신에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상환 기간이 언제까지 상환해라. 이자를 좀 내는 거죠. 대출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 가지고 저한테 빌려서 중간에 이제 증권사에서 중개를 해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저한테서 10주를 빌렸으니까 이거를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10만 원일 때 주식을 빌려 가지고 대차잔고로 해서 돈을 빌려서 공매도를 했어요. 없는 거를 먼저 팔아 버려요. 그건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권리가 넘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얘네들이 판 건 아니고 나중에 일정 기간 뒤에 상환할 거기 때문에 상환할 때 다시 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일 때 내가 공매도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권리는 나한테 있으니까 매도를 해 가지고 떨어지고 5만 원이 되면은 이렇게 하락한 거에 수익을 받아서 나중에 이 5만 원일 때 매수를 해서 다시 이거를 이때 팔았던 거를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 메꿔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시 잔고가 증가되면은 공매도로 무조건 이게 다 100% 이는 건 아니지만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오히려 대차 잔고가 증가되면서 공매도를 하지 않으면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거에서도 이런 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만, 대차 잔고가 증가되면서 공매도가 같이 증가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한미반도체의 대체장고 증가 순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3월 4일부터 해서 조금씩 대체장고가 증가되고 있었죠. 4월 1일까지도 대체장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총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 대차 체결량이 높은 수준인데 대차 상환량은 낮아요. 대차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제 주식을 빌려가 놓고, 여러분들 주식을 빌려가 놓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는 수량이 잔고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빌려간 주식 수는 계속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수량이 잔고 수주가 상환을 하면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간다는 거는 공매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주식을 상환했다. 이제 그때 매수를 했다. 그럼 이제 그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잔고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누적 공매도 수량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누적된 공매도 수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얘네들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량이 증가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자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대차 거래를 한다라는 건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관에서 빌려 가지고 공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하는 척하면서 이 기간에 매수하는 척하면서 더 많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척하면서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외국인들이랑 기관에서 빌려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지금 이 한미반도체의 대차 거래 추이를 봤을 때도 3월 20일에 대차 거래 증감이 줄어든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날이거든요.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살짝 반등하긴 여기 3월 20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러고 난 다음에 21일에 돌파하지 못하고 저도 이때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었는데 이 저항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좀 미끄러워 흘러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3월 20일에. 그러자 대차 거래 상환 주식 수 급격하게 내려가 버립니다. 이날.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20일 이후에 공매도 수량이 대차 거래 증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공매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차 거래가 계속 증가되면서 공매도로 이어지는 거.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까지 41%에 육박하는 20일 때 20일에 대차로 돈을 주식을 빌렸던 거를 상환을 했었고 21일부터 다시 빌리는 양이 증가됐었죠. 그때 보면 20일 이후에 대차 거래 공매도가 20일 이후에 공매도 수량이 계속 증가되기 시작하고 공매도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30, 41% 매매 비중까지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서도 매매 비중이 26%까지 증가됐는데 4월 1일에도 공매도 대차 거래가 증가됐다는 거죠. 자, 주가가 하락이 당분간은 불가피할 것 같고 이렇게 3월 20일처럼 지난 3월 6일처럼 돈을 주식을 빌린 거를 상환하는 것들이 이렇게 상환 수량이 증가돼야 주가가 이제 그때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을 제가 이 6만 원 부근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과거에도 우리 PBR이죠.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거래 대금이 대비해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 2배, 3배가 저점 수준이었거든요. 3배. 대비해서 3배가 저점으로 형성이 되더라. 그럼 이제 이게 16,000원 수준에서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3배면은 가격이 얼만가? 16,000원 수준에서 3배면은 얼마일까? 그게 이 5만 원대, 6만 원대, 6만 원대의 주가가 아닐까 하는 거죠.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인 건데 사실 이걸 반납할 정도로 이 한미 반도체가 모멘텀이 없어졌냐? 그럴 걸 뜻하는 건 아니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들에 주가가 과하게 반영된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최근에 발표된 실적에서 1분기 전망치가 나와줬잖아요. 근데 이 1분기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점도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공정공시 전망치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또 한미반도체는 조금 실적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악수였던 거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1분기 매출이 한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00억 당기순이익은 650억 정도 나오겠지. 그리고 3분기부터 4분기부터 내년에 잘 보세요. 자, 당기순이익이 600억, 700억, 1,000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800억, 올해는 3,800억인데 내년에는 5,300억을 보고 있다고요. 5,300억. 자, 그러면 2026년도 우리가 1년에 4분기잖아요. 4분기를 나눠주면은 한 개 분기에 평균적으로 1,300억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3분기, 4분기 이후부터는 한 개 분기에 1,300억은 벌겠구나. 그리고 올해는 3,833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4개 분기, 한 개 분기당 평균적으로 950억 정도를 960억 정도를 벌겠구나. 3분기, 4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가파르게 이 초과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떨어졌던 거에 초과 이익으로 메꿔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1분기 실적이 800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65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고 3분기, 4분기부터 매출액이 확대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824억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824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액도 1,6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에서는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 좀 낮은 이익을 발표를 해요. 얼마 정도냐? 2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1,69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미 반도체가 발표한 매출액은 1,400억 원.
200억 원이 조금 부족하죠. 영업이익이 686억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824억 원, 200억 원 가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게 400억 원 가량 수준이 되겠죠. 한미반도체는 자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을 자랑하고 싶었냐? 1분기에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됐어. 그렇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증가돼도 500억 원이 좀 안 나오네.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네. 컨센서스 미달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 1분기에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49%로 상승됐다. 해외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 상승 효과로 이 정도 49% 정도 수준이 나와줬던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거든요. 한미반도체는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싶었고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없어도 돼. 약간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었는데 시장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합리적 합당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의 실적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작년 1분기 매출액이 773억 원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1,400억 원. 작년 대비해서 성장한 건 맞거든요. 700억 원이 나왔던 게 동종 대비해서 같은 기간인데 매출액이 1,400억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700억 원에서 1,400억 원 두 배가 뛴 거거든요. 100%가 올랐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컨센서스 미달이네. 그럼 공매도.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으니 한미반도체는 조금 억울하다. 사실 높은 성장성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7공장이 가동되면서 HBM4 TC 본더를 납품하는 것들 해외 비중도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낮아진다.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게 그게 독점지위가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자사주도 매입을 하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고 있는 그림은 큰 그림은 맞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기회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딱 하나만 오늘 공매도를 말씀드린 이유예요. 이유. 저희 검색식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라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색식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무료 검색식 다 발송을 드렸었거든요. 순차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메일 주시는 분들, 메일을 알려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제가 발송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받지 않고 무료로 제가 다 드리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좀 대용량이라서 제가 메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떤 검색식이냐면 여기 보시면 12월 4일에 써니전자랑 코나아이가 3개월 내에 70% 60%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죠. 12월 4일이죠. 12월 4일 이게 조건이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잘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 보이시죠? 수급이 이런 식으로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익률도 잘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움직이다가 갑자기 돌파하는 이날이 12월 4일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가가 18,820원이었는데 주가가 33,800원까지 올라가면서 70%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코나이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써니전자도 마찬가지로 매출 규모, 뭐 금액 그런 것들 떠나서 영업이익률로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대 나와 있죠. 그리고 기간이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12월 4일이죠.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신호가 나와줄 때 그때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면은 검색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날 12월 4일이었죠. 이날 12월 4일. 자, 고가가 1,920원에서 3,235원까지 70% 가량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도 나와줬는데 파미셀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12월 6일 이날인 거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수급도 양호한 상태. 그 이후에 갑자기 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됐었죠.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수급이 증가됐었죠.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 타이밍일 때 나한테 알려줘라고 한 다음에 140%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모든 종목들의 수급, 재무, 그리고 차트 이렇게 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검색식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검색식을 활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검색식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신청만 하시면
영상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메일이 있어요. 메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하고 PDF로 서식이랑 다 이제 따라 하실 수만 있게끔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본데스트 투자자문에서는 리포트를 계속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 운영하면서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들 추천주도 나가면서 시황 설명도 해주시고, 추천주들의 그런 흐름들이 괜찮죠. 오셔가지고 이게 카톡방으로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한 종목이 맞는지 아닌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죠. 도움 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 금융자문사기 때문에 보네스트 투자자문 협업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 카톡방만 원하시면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검색식도 같이 원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차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느냐. 그때가 이제 공매도가 멈추면서 주가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가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느냐. 대차 거래가 줄어들면 공매도 매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상환이 되고 있느냐, 빌린 주식을 상환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때 마침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느냐,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공매도가 증가되더라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차 거래도 보실 필요가 있지만,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면 공매도 세력이랑 외국인 기관 세력이랑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한테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로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당시에 3월 20일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보세요. 이때 3월 20일 대차 거래가 줄어들었고 외국인 기관이랑 순매수, 자, 이때 연속으로 여기 금융투자랑 보험까지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때 이후로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공매도 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대차 거래도 증가됐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반대로 이용을 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대차 거래가 줄어들고 외국인 기관이랑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때가 바닥이다. 우리는 그때 평균 단가를 낮추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자, 한미반도체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카톡방도 보넥스트 투자 자문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해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검색식도 드리고 있어요. 검색식이 어떤 거라고 했죠?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나한테 알려줘. 그런 검색식이라고 했어요. 이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닥이 나왔을 때 매수 대응,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 대응 전략들, 그런 것들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 보네스트 투자 자문에 자문까지 진단까지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는 또 긍정적인 내용들 간단하게만 좀 풀어드릴게요. 4월 3일 이것도 뭐 단기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좀 우프다라고 해야 되는데, 웃기지만 슬프다 라고 해야 되는데 웃지도 않아요 사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하루 정지가 되는 거라서 1일간 공매도 거래가 중지되는 거라서 사실은 영향이 크진 않아요. 하루 뭐 공매도 안 되는 건 뭐 하루 찔끔 반등 나와봐야 떨어지면 그 이후에 또 떨어지면은 말짱 도루묵인데, 일단은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을 한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정도로 지정을 해주든가, 하루 정도 일단은 공매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분기부터 더 증가될 거예요. 이게 좀 널리 퍼져야 공매도 수량이 좀 줄어들 텐데,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은 더 증가될 겁니다. 안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48%, 50%까지 증가됩니다. 근데 이게 2분기부터 증가될 거예요. 왜냐면은 HBM의 핵심 장비인 TC본더죠. 제가 계속 TC본더 계속 강조드리면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인상된다. 한미반도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비중이 90%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죠. 해외 고객사 비중이 90%잖아요. 국내 고객사인 SK하이닉스 무섭지 않다. 우리 고객사들 많으니까 SK하이닉스, 니네 하나 세미텍, 그래, 슈퍼 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슈퍼 을이었는데,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했던 거를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나선 거예요. 어떤 얘기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이렇게 올리거나 납품을 안 해준다 그러면 사업이 올스톱이 돼요. 왜냐면은 공급사가 다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만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제품을 쓰다 보면은 한미반도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협상력에서. SK하이닉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랑 옛날에 한미반도체랑 옛날에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에 이긴 경우가 있었죠. 당시에는 삼성전자 니네한테 안 팔고 SK하이닉스한테 팔게.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니네한테 안 팔고 삼성전자에 팔게. 이렇게 돼 버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건데 이거를 뭐 "그래 하나세미텍 그래 알겠어. TC본도 가격 4월 1 일부터 25% 인상시킬 거야." 실력 행사에 나섰다. 근데 HBM4도 지금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없으면 생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CNPT, SK하이닉스하고 이 장비 공급 계약을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세미텍에서도 이 TC 본더를 납품받기는 하죠. 근데 이 HBM4 12단 샘플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다. HBM4는 어떻게 할 건데? 물론 뭐 하나세미텍으로 납품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하나세미텍에 420억 규모의 TC 본더 장비를 발주했다. 그동안 8단, 12단 제품을 한미반도체 TC 본더로 장비를 사용을 했는데 이 가격 협상력을 고려해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한미반도체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하나세미텍 장비를 발주했다.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 HBM4 양산하는 거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 공급사를 전략적으로 지원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하나세미텍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악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대응 잡을 시기는 아니고 이때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부터 지지 구간들 먼저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 도움 받으시는 것들은 도넥스트 투자 자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내일 한미반도체 움직임들 보면서 브리핑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